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이런 광고 한 번쯤 보셨죠?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정작 차를 사러 가면 영업사원이 이렇게 말해요. 이 차는 레벨 U 자율주행 탑재됐습니다. 레벨 2요. 광고에선 완전 자율주행이라더니 레벨 2라고. 이게 도대체 뭔 차이인 건지 오늘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러브9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런 혼란이 생기는지부터 짚어볼게요. 테슬라, 리비안, 조옥스, 웨이모 같은 회사들이 마케팅에서 자율주행, 셀프 드라이빙, 로보택시 같은 단어를 아무렇게나 갖다 쓰거든요. 법적으로 딱 정해진 용어도 아니고 기술의 정확한 수준을 반영하는 것도 아닌 채로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 자율주행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제 표준이 하나 있어요. SA 인터내셔널과 국제표준화기구, 즉 ISO가 공동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SA J3016이라는 분류 체계예요. 여러분이 뉴스나 유튜브에서 자주 듣던 레벨 2, L3, L4 같은 표현이 전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건 누군가가 주관적으로 이 정도면 자율주행이다 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운전자와 차량 소프트웨어 사이의 역할 분담을 단계별로 엄격하게 규정한 공학 표준입니다. 테슬라의 FSD처럼 마케팅 관점에서 등급을 매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럼 이 표준을 이해하려면 핵심 용어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첫 번째가 DDT, 즉 동적 주행 과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행해야 하는 모든 기능의 총합이에요. 여기에는 차선 유지를 위한 조향처럼 좌우 방향 제어, 가속과 제동처럼 앞뒤 방향 제어 같은 조작적 하위 과업이 포함돼요. 그리고 주행 경로 계획, 교차로 통과, 도로 위 사물 감지 및 대응 같은 전술적 하위 과업도 포함되고요. 단 목적지 설정이나 경로 스케줄링처럼 더 높은 차원의 전략적 결정은 DDT에 포함되지 않아요. 두 번째 용어가 ODD, 운행 설계 도메인이에요. 특정 자율주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정확한 조건의 범위를 말해요. 지오펜싱, 시간대 제약, 고속도로처럼 접근 통제된 도로 요구사항, 날씨 제한, 명확한 차선 표시, 유무 같은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조건 행렬이에요. 어떤 자율주행 기능이든 이 ODD 안에서만 정상 작동을 보장한다는 뜻이죠. 자, 이제 레벨별로 살펴볼게요. 레벨 0부터 시작합니다. 레벨 0은 사람이 DDT 전부를 담당하는 단계예요. 조향, 제동, 가속 모두 인간 운전자가 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레벨 0 차량에도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경고, 차선 이탈 경고 같은 첨단 안전 시스템이 탑재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레벨 0이에요. 왜냐면 이 시스템들은 운전자의 판단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긴급 상황에서만 개입하는 수준이거든요. 안전 기능이 아무리 많아도 운전의 주체가 사람이면 레벨 0인 거예요. 레벨 1로 올라가면 ODD 내에서 차량이 조향이나 가속 제동 중 딱 하나만 자동으로 제어하기 시작해요. 둘 다 동시에는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차가 가속과 제동은 알아서 하지만 조향은 여전히 운전자 몫이에요. 편하긴 한데 절반만 자동인 거죠. 레벨 2가 인간 감독 주행 기술의 천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차량이 조향과 가속, 제동, 즉 좌우와 앞뒤 방향을 동시에 제어합니다. 테슬라의 FSD 슈퍼바이즈드가 현재 여기에 해당해요. 복잡한 도심 환경을 달리고 회전을 하고 차선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레벨 2의 핵심 한계가 뭐냐면 ODD밖에 사물이나 상황에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상치 못한 엣지 케이스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레벨 2 시스템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운전자가 상시 감시해야 하고 오류가 생기면 즉시 개입해야 해요. 손도 발도 물리적 컨트롤에서 완전히 떼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신이 운전하고 있는 것 이에요. 이게 레벨 2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함정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자율주행의 세계예요. 레벨 3 이상부터는 소프트웨어가 DDT 전체를 수행하는 자동화 주행 시스템 ADS로 분류됩니다. 레벨 2에서 레벨 3으로 넘어가는 데는 공학적 차이뿐 아니라 법적 책임과 운영 권한의 전환이 수반돼요. 이게 테슬라가 특정 시나리오에서 레벨 3 시스템을 아직 추진하지 않은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혀요. 책임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레벨 3이 되면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도로 감시 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밀집한 고속도로 정체 구간 같은 제한된 ODD 안에서 시스템이 전체 주행 과업을 처리하는 동안 승객은 책을 읽거나 보조 화면을 봐도 됩니다. 법적으로 허용이에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드라이브 파일럿이라는 상용 레벨 새 플랫폼을 일부 시장에 배포했다가 ODD가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결국 프로그램을 종료한 사례도 있어요. 레벨 3의 결정적 특징은 DDT, 폴백, 즉 비상전환 개념이에요.
시스템이 정상 운영을 관리하는 동안 대규모 차량 결함이나 예상치 못한 ODD 이탈 상황은 스스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벨 3은 운전석에 폴백 준비 상태의 사용자가 앉아 있어야 해요. 시스템이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공식적으로 개입 요청을 보내고 사람에게 수초의 시간을 줘요. 그 시간 안에 상황을 파악하고 수동 제어를 넘겨받아야 해요. 만약 사람이 응답하지 못하면 차량은 현재 주행 차선 안에서 통제된 정지 같은 기본 장애 대응 전략을 스스로 실행해요. 완전한 자율은 아니지만 사람이 도저히 반응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전망은 있는 거예요. 레벨 4부터는 SAJ3016 표준의 최고 단계들이에요. 이 레벨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켜진 동안 인간이 긴급 개입을 해야 한다는 기대 자체가 없어요. 레벨 3과 레벨 4를 기술적으로 가르는 기준이 바로 DDT 폴백의 자동화 처리 여부예요. 레벨 매 시스템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완전한 주행 과업과 모든 장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레벨 3 차량이 타이어 완전 파열이나 갑작스러운 배가웃 폭설 상황을 맞닥뜨리면 인간 개입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폴백 프로토콜을 실행해요. 도로 갓길로 이동하고 비상등을 켜는 식으로 최소 위험 조건을 스스로 달성하는 거죠.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벨 3 차량 안의 탑승자는 법적으로 전원 승객으로 분류돼요. 이게 현대 로보택시 산업의 기술적 토대예요. 웨이모와 조옥스가 레벨 4에서 운영 중이고 엄격하게 지오펜싱된 도시 경계 안에서 무인 차량 플릿을 운행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최근 텍사스주에서 무인 차량 상업 운행 승인을 받고 전용 로보택시 소프트웨어 스택을 레벨 4 수준으로 자체 인증했어요. 단 레벨 4의 핵심 한계는 안전성이 아니에요. 제한된 ODD에 대한 의존성이 문제예요. 승인된 운행 지오펜스 밖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는 거죠. 레벨 5는 자율주행 공학의 완성이에요. 레벨 5 시스템은 레벨 0의 인간 운전자와 완전히 반대되는 존재예요. DDT 전체를 수행하고 모든 폴백 시나리오를 무제한 도메인 전체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해요. 진정한 레벨 5등급을 받으려면 자동화 주행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숙련된 인간 운전자가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과 교통 상황에서 어디서든 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야 해요. 지리적 제약도, 날씨 예외도, 소프트웨어 한계로 인한 지역 지오펜스도 없어야 해요. 특정 국가나 고속도로망으로 소프트웨어 지도 범위가 제한된다면 기술적으로 레벨 5의 문자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실제 엣지 케이스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건 천문학적인 컴퓨팅 과제라서 진정한 레벨 5 기술은 오늘날 공공도로에서 상업적 현실이라기보다 이론적인 미래의 이정표로 남아있어요. 정리하면요. 레벨 0과 전 2는 사람이 항상 운전의 책임자예요. 레벨 2까지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법적으로 운전자가 운전 중인 거고요. 레벨 3부터 시스템이 진짜 주체가 되지만 사람이 긴급시 대기해야 해요. 레벨 4에서 비로소 사람이 완전히 손을 놓아도 되는 로보택시 수준이 되고 레벨 5는 그 어떤 조건도 제한 없는 완전 자율주행의 완성이지만 아직 이론상의 목표예요. 테슬라의 현재 목표도 소비자용 차량에서 레벨 4 달성이에요. 레벨 5는 아직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고요. 아이러브9에서 앞으로도 이런 기술 이야기 계속 다룰 예정이에요. 좋아요 한번,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